감사합니다. 정견 관장님 또 여러 분께서 저를 이 기회를 주셔서 실로 감사하고 지금 어린이들의 그 스킷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샌프란시스코의 역사적 뿌리 우리 동맹운동의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저 이성도 용사나 이제 김동열 사장님들 왜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한 500명의 그 왜 페어멘트 호텔 연회장에서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도착하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때 양영사라고 왜 제동포 책임 맡고 계셨잖아요. 지금 이성도 여사님 계시고 우리 절보고 동포 간 다음에 대통령한테 질문 한번 하는 걸 절보고 제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뭘 얘기하나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게 어떻게 되기는 대통령한테 꼭 렉처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에이 뭐 생각되기 왜 하겠다. 뭐 보니 그 전명훈 장이라는 이 의사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그 하신 것처럼 왜 그 저거 익히 전날 페어먼트 호텔에서 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는 이거 아실는지 몰라도 지금 바로 우측에 페어먼트 호텔하고 우리 독립운동사하고 이런 인연이 있는 데서 모이는 거를 각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그때 외교 그 특보로 계시는 분이 천 누구였는데 이런 분인데 그 천 외교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 자료를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명훈의 이제 이 두 분들의 뭐 중반대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을 오버린 칼리지라고 오하이오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주 그 사립 그 대학으로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를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콜롬비안 로스쿨이라고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콜롬비안 로스쿨이 조지 워싱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순만 박사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게 콜롬비아 칼리지였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워싱턴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바뀌어지고 거기서 로스쿨을 하고는 이분이 그 언어에 굉장히 재주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로 프랙티스 하는 것보다도 그 스테이트 디파먼트의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그 어플라이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유리시스 그란트라고 그 대통령이 임명할 때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본의 주 일본 미 대사관에 3등 서기관으로 파견하는 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873년부터 일본에 갔어요. 근데 이 컨텍스트가 일본의 1873년이면은 우리 저기 지금 박문규 박사도 계시지만 일본의 전문가이신 일본의 명친 유신 그 혁명이 1868년에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막부 정치는 끝을 내고 그리고 일본이 서구화의 문 열고 한창 근대화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삽시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어를 많은 걸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그 이외에는 한문도 배우고 그래서 아주 유용한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기 시작했어요. 3등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그러고 나서 9년 한 6개월을 하고 나서는 다시 미국을 돌아왔습니다. 중일전쟁 1898에서 95년 그것이 일본이 이기고 그다음에 그게 일로 전쟁으로도 이어졌습니까? 그래서 1904년 하고 5년 사이에 소련을 물리치고 중국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소련을 일본이 이겼다는 것은 비백인이 근대 역사상에서
비백인인 그 칼라드 그 황인종이 백인을 쳐서 이긴 거는 아주 오래 역사의 처음이라고 이제 루스벨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세력이 상승해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 You are Asians white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동양에 있는 백인이다 말. 그러니까 일본 신들이 자기도 완전히 이 백인을 동양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동양 사람의 불 보이지만 너희들하고 다르다 말이야. 우리는 백인의 그런 그 피를 가지고 그런 위상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 하는 우월감을 갖다가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서 말미암아 곧 그 뒤에 있었던 것이 태프트 가츠라라고 그 태프트 미 국방하고 그다음에 이 가츠라 외무상하고 둘이 비밀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본은 한국을 장차 지배하고 미국은 비율비를 지배하고 이런 서로 맞바꾸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맞바꾼 걸 모르고 고종께서는 포츠모스 평화회의가 그 1904년에 막 그 포츠모스는 몽골이 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걸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포츠모스거든요. 그 중개 역할을 맡은 사람은 티오더 루스벨트, 프랭클린이 아니고 티오더 루스벨트가 그걸 맡았거든요.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티오더 루스벨트한테 가가지고 한국이 미국이 일본에 먹지 못하고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태프트 국방상이 동양을 전부 순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의 맏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거기를 동행하고 그런데 그게 하와이 들었거든요. 하와이 교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대환영을 하고 당신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윤병구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윤병구 목사가 나중에는 리들리 이 장로교에서 목사를 오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독립문 앞에 이제 3월 1일 날 오시면은 옆부 보신 중에 한 분이 윤병구 목사입니다. 그래서 윤병구 목사가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 윤병구 목사를 본토에 파견해서 그 이승만을 막 그냥 추록을 했거든요. 그때 고종 밑에서 그 반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는 이승만이라는 그런 젊은 청년이 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종 우리 왕정에서 왕의 한번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만 이 특사로 보냈지 다른 사람은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환이가 고종한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이 폐하의 집안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이야. 그렇게 무슨 관계인데 말이야. 사실 양형대군의 그 사차도 16대 소리입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양형대군이 왕계를 고집해드리게 되면 안 됐잖아요. 세종대왕에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고종이 그런가 고 말이야.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은 영어도 하고 한다니까 그 루스벨트 포츠모스 평화에 보내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하고 윤병구 목사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을 순방해서 오스터베이에 이제 루스벨트가 있을 때 가가지고 루스벨트한테 고종의 친서를 전달까지 했습니다. 이는 근데 루스벨트가 이거를 내가 받지는 않고 당신들의 그때 벌써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와싱턴의 한발 대사관이 있을 때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그때 그 대사 공사를 있었던 사람이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정식으로 스테이트 디파먼트에 제출하라. 그래서 그게 공모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윤병구하고 이승만이 와싱턴에 와가지고 김정일한테 부탁했는데 김정일이 굉장히 쌀쌀하게 굴었어요. 이거 뭐 별 찬스도 없는데 당신들 왜 가져왔냐 말이야. 그러고 빨리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꿈이 어딨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게 고종의 명을 받고 하는데 근데 당신들이 안 나가게 되면 경찰 부르겠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협박을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선 루스벨트는 그때 벌써 태프트 카츠라 비밀 협정을 맺었거든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서로 비읍이라고 놀아먹는 것 같다. 그런데 친서를 가져와서 이게 맥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벌써 일본 대사관은 김정윤이한테 당신이 이걸 막고 여기에 대한 일을 하게 되면 말이야 당신한테 어떤 상이 들어올 때니 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김정윤은 이런 국민 밑에서
저 경남지사하고 그리고 일본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이 전부 저 허사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1904년에 우리가 4년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1905년 을서보호 조약이 이루어지기 전 아닙니까? 그래서 1904년 일로전쟁에 승리를 하자마자 8월 21일 날 우리 한말 정부하고 맺은 조약 중에 하나가 고정하고 당신들의 그 재무 관리하고 그러니까 트레저리 어페어하고 포린 어페어 외무 이 둘은 우리한테 남겨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지금 가난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그 대여도 주고 이럴 테니까 그 고정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그 외교인은 우리한테 우리가 잘 알고 벌써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외교권하고 재무권 사실 잊어버렸어요. 울서보이기 전에. 그래서 외교권을 갖다 너희들 그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추천하겠다. 또 그러고 조약 거기에 이거는 non-Japanese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럼 non-Japanese니까 그럼 이 스티븐스를 갖다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종은 또 굉장히 그 고종과 그 민영환이도 순진해가지고 믿었어요. 이 스티븐스가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1882년에 한미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한미조약에는 한 나라가 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나라가 다시 디펜스 한다는 그런 서로 상호조약, 국방조약을 맺었거든요. 그걸 또 고종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선교사를 많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홀에서 알렌은 벌써 고종의 양자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알렌은 뭐 민빈이 뭐 그냥 당신의 인물은 겉으로는 이게 고종의 고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이익에 합당하지 하는 일은 당신이 안 하는 거로 있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 스티븐스는 일본 사람하고 너무 친하고 일본에 미쳤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안 갔지만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04년 8월부터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 그 기간만을 사실은 항정부 고종 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적에도 마치가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때는 녹을 먹지 않고 단지 그때만 해도 1910년 한일 합방이 있기 전에 히로부미가 벌써 그 한국의 레지던트 제너럴 해가지고 조항천 근처에 사무실 다 해놓고 실제 일본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제 그 자기가 고종에서 히로부미에다가 이제 스티븐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스티븐스가 미국에 온 건 어떻게 돼서 왔느냐? 그건 마치나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모략을 더 극심화하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908년에 스티븐스가 미국에 와가지고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저격당한 일에 대한 동기는 1905년 그러니까 일로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일기고 나니까 일본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련 백인도 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에 무서울 게 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도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 서로 그 적대 관계가 이게 그 폭력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심도 나고요. 그리고 일로전쟁에 이기니까 하와이에서 이민 온 그 일본 노동자들이 사회수백 나와가지고 일본 군함이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그거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뻐가지고. 그걸 미국 신문도 크게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미국 국회에서 일본 이민 배척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Chinese Exclusion Act라고 들어보셨잖아요. 1882년에 그 중국인 배척 법. 그것이 공교롭게도 1882년 그 중국인 배척법이 일어날 적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하고는 또 통상 조약을 맺을 때입니다. 그게 굉장히 극인데 그런데 Chinese Exclusion Act로다가
뭐 완전히 그 차이니즈는 미국에 못 들어오는 그런 미국 역사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싱글아웃 해가지고 배척운동의 법을 세운 거는 차이니스 스쿨전 액트가 처음이가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려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 그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일본 학생들 학교 갈 적에 차이니즈 애들만 보내는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백인 다니는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걸로 가라고 그랬어요. 차이니즈 스쿨에.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니즈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거기 섞여서 가려니 그것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븐슨 때 준 차지가 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베일 법을 상정되는 걸 막아라. 그것이 자기의 큰 임무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그때는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내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결국 이따가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그 인터뷰에서 이제 쭉 나온 건 이제 역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조혁이 있은 다음에 일본하고 스티븐슨 유족은 장인한 의사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그러다가 이제 그 변호인 법조인들을 하야를 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제비 한인 50년사에는 그때 우리 한인들이 전부 거둔 돈이 7,390불로 나옵니다. 근데 소스에 따라 어떤 때는 뭐 6,000불도 나오고 8,000불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누구는 그래 어떤 저 책에는 그 돈을 어디 썼다는 게 나왔다는 게도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단지 제가 본 거는 돈을 걷었는데 그 아까 새 그 변호사가 무료로다가 변호인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지금 확인치 않습니다. 7,000원가가 말이죠. 그게 마치라고 해 우리 4.19 LA 폭동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오고 그래서 돈 보내줬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 돈이 어디 갔냐 말이야. 누가 썼냐. 이제 그때도 마찬 그때 가지고 돈이 어디 갔냐. 근데 그때 이제 새 변호사가 카프린하고 그다음에 베렛 포렐 그 세 변호사가 여기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변호인들이 자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세컨드 디그리 머더 25년형으로 했잖아요. 사형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왜 자원 이 변호를 했냐? 이 세 사람 다 아이리쉬 계통의 미국인들입니다. 아이리쉬. 그러니까 아이리쉬하고 영국계 백인들하고의 관계는 우리하고 일본 이상의 적대식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백인처럼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국인들은 지금도 영국인들은 아이리쉬하고 자기 딸이 결혼한다게 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2등 국민, 3등 국민하고 하는 거로 여겨지니까 오히려 독일 사람이나 스웨덴하고 하면 괜찮은데 아이리쉬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쉬 사람은 우리는 30년 되지 아이리쉬 사람은 5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결국 그 1950년대 돼야 결국 독립해가지고 독립도 지금은 노던 아일랜드라고 조그만 데는 지금도 영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싸우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이리쉬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결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신펜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아이리쉬 리퍼블리칸 아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영국 사람들하고 왜 아예 폭력단이 쏴주고 그런 것이 1970, 80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무기도 사야 되고. 미국에 있는 아이리쉬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지하로다가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케네디 패밀리가 유명합니다. 텍 케네디가. 그러니까 케네디가 누구예요? 케네디가 아이리쉬거든요. 그 아이리쉬이기 때문에 케네디 아버지가 주영 미 대사로도 임명됐을 적에 집안에 큰 경사였었습니다. 왜냐면 그 핍박을 받고 영국을 갔대. 그 영국의 대사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 케네디의 돈들이 아이리쉬 리퍼블리칸 아미에 돈을 지금도 지하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타치를 못합니다. 왜냐면 아이리쉬 계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견이 뭐니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1908년에 아이리쉬 사람들이 그 서러움 그걸 볼 적에 이 변호인들이 장인한의 이 의거는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고
독립심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니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철학자로서 이마누엘 칸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마누엘 칸트하고 같이 그 이론을 나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애죠. 오터 샤펜하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터 샤펜하우의 patriotic insanity, 그러니까 애국을 하다가 미친 사람의 이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쇼펜하우의 이론은 뭔거니 우리가 왜 행동을 독특한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이 충격에서 오는 반사작용, 누가 때리려고 하면 우리가 반사작용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동은 항상 그 원인이 있다. 그 충격, 그 다음에 동기. 근데 이제 쇼펜하우는 동기가 있기 전에 의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의지는 하나의 독립 변수다. 그래서 의지가 작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격이 온다.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이성인데 어떤 때는 이성이 흐리게 되게 되면 의지가 있는 대로 그냥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보통 사람의 하는 행동에서 빗나간다. 그 뭔고니 우리가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고 살해하지 말고 하지만 그런 살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그 정말 개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나라라는 큰 그 개념, 내셔널리즘,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했기 때문에 총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 도둑질을 하거나 또 누구의 물건 훔치기에서 하는 그런 보통 살인 사건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은 상당히 고명하고 고상한 살인 사건이다. 그런 쪽에 이제 그 미국에는 좌지들도 그때는 아이리시 계통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들을 적에 거기에 대한 공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러고는 그 사형 선고를 25년형으로다가 내렸습니다. 생각한대로요. 사실은 그게 이 사건의 종류를 봐가지고는 사실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자꾸 이런 뭐 야만적인 한국인 말이야 죽여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왜 결국 우리가 페리 부두에다가 흉상을 못하고 한일회관 안 했잖아요. 박대다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그 의혹 말이야 유명한 그런 서민의 무력을 하나의 살인자란 말이야. 살인자로 그렇게 충분한 건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없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승만 자체도 그랬잖아요. 이승만이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말이야. 우선은 크리스찬에서 살인을 하는데 날 보고 통역을 하네 말이야. 시간도 없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한 가지만 뭐야 골드게이트 박 거기에 한 사람이 해가지고 이승만 옆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승만이 그렇게 나오면 이승만이 뺨딱 두개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넌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와서 호텔 한 달에 있는 거를 이 교민들이 다 대고 그러면 자기 또 다시 공부하러 간다고 보스턴에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행동이 우리들한테는 성스럽고 경사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이 법률 내에서 볼 적에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이 폭행을 통해서 정치적 반란 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가 있죠. 미국의 독립은 어떻게 쟁취가 됐습니까? 그 폭력이었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폭력 중, 근데 폭력 중에서도 organized violence, organized니까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폭력 집단하고 개인이 나와서 하는 그거는 테러로 취급된다. 근데 우리 역사에는 두 개 다 있었습니다. 이 비주에서 있었던 왜 박영만 선생이 소년교 학교 지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집단적인 폭력이고. 그리고 윌로우즈의 비행학교 세웠잖아요. 김종국. 그것도 하나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광복군. 광복군 이것도 Organized Military A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터리라는 거는 원래 근본이 뭡니까? 바이오런스거든. 폭력,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쟁취하는 거. 그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그 폭력 집단을 통해서 정치 목적을 이룩하는 그 근본 뿌리는 의병에 있습니다. 의병.
그래서 뭐 영어로 어떤 데 Justice Army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Righteous Army라고 번역을 합니다. Righteous.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 웨거나 이런 사람들 Justice Army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관군보다도 의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서 나온 승려들하고 승려 다음에 이제 그 금산에 가게 되면 왜 배틀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분들하고 해가지고 관군은 사실 별로 볼 일이 없었어요. 그게 선천때 그 의병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안중근 선생도 의병 대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의병 대장이었어 의병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병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하고의 관계없이 민간인으로서의 의지로 정치적 목적을 반항하고 쟁취하겠다는 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장인환 의사의 의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장인환 아까 이제 그 스키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1908년 3월 20일, 28일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1909년 10월에 안중근 의사 히로병을 할빈에서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어요. 그게. 그리고 지금 한국의 어떤 젊은 학자들은 이건 장 의사의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굉장히 기여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뭐 있긴 있었지만은 이거는 좀 별로 그렇게 관계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의 젊은 사학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편견이 있어요. 그 몽골이 이 사람들이 그 젊은 학자들이 그 미주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사와 그 기여도를 상당히 낮추려고 해요. 그리고 별로 드러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들의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이상하게 말이야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신들이 말이야 그래도 안 주고 전부 무슨 만주, 간도, 상해 이쪽에만 치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젊은 교수 근데 이 교수는 전부 미국에서 박사받을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가 보면 미국 거 이런 거 들여내게 되면 학생들한테 친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면 있냐 말이야. 이게 역사를 옳게 봐야지. 그래서 요사이 몇 명들 여기 왜 김도훈 박사 나오죠. 이게 그것도 이제 좀 수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장 의사의 이 저격 사건이 그 안중근 선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재명, 이봉창, 그리고 또 이 조명환 대만에서 일본 귀족을 쳤던 이 사건 그런 것이 직접적인 동기로다가 쭉 반사장의 리액션으로다가 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의 그 역사적인 의미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희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폭력을 의해서 독립운동을 쟁취한 효과가 있었느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었느냐?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역사 행동으로서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희생은 상당했거든요. 이 장인환 의사도 결과적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이 평안도 분이신데 왜 귀국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결국 그 가족도 안 되는 거기다 그냥 애하고 부인만 두고 다시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미국 와가지고는 일본 영사한테 자꾸 그냥 방해하고 자꾸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 비관해가지고 자살하고 말았고 미수에 속했던 그 정명훈 선생도 한때는 위들리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사는 것까지 압니다. 그 사위가 표시인데 그 표시가 이제 저보고 얘기가 정명훈사 따님 결혼했거든요. 정명훈 따님이 아버지를 전혀 존경 안 했대요. 왜 그러냐? 목회와서 자기를 고아원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정명훈사 딸이 둘이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아로 자란 그 딸을 이 미스터 표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훈처에서
보조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다음부터 감사하게 여기더래요. 이제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상하게 좀 이게 뭘못 안는다 싶더라고. 근데 그 보조비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1년에 적어도 많은 분들은 18,000에서 2만 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만큼 또 우리 감사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그런 걸 배려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명선에도 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얻었다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치밀하게 무슨 방해를 놓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상당한 희생이 있고 사실 언해피했어요. 그런데 거적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사를 표현하고 참 의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놓고 볼 적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놓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독립 노선 하나는 외교.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지 이렇게 뭐 테러하고 뭐하고 말이야 이거 사실 인명피해만 있지 그렇게 효과적인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이 주장을 하신 분은 뭐 제가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그게 이승만이었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에는 요사이 저희들이 해놓은 그 10분의 그것도 누가 반 이승만 저런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승만의 우리 왜 초상을 이렇게 박아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분필에다 보호 타일을 막 만들어 놓고 수염을 걸어놓고 그래 동네에서 누가 했냐니까 어떤 사람이 택시를 냈는데 부부인데 그러고 갔다고 말이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 이승만 이거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 얼마나 창피한지.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에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이승만 박사의 그 기여와 공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국가 이런 건 사실 이승만 박사의 고집이었었거든. 그분의 고집이 하셨더라게 되면 우리가 아마 그 중립화 한다가 그다음에 공산화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지금 북한산 얘기하면 우리도 거기에 별 볼일 없이 그런 고생하다가 이제 있었을까 싶은데 이승만 박사는 고종 황제가 입헌 군주로 하겠다는 그런 독립협회에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주모자가 누구냐? 이승만이다. 그 친척이고 뭐 어쩌고 득석득 그래가지고 저 한성 그 형무소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이 왜 얘기를 하다가는 손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공을 당해서 그런지 그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고종이 시키는 그 한성 감옥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왕위를 그 챌린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참대나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자, 손가락에 집어넣어. 그거를 10손가락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그냥 아파가지고 이분이 그냥 일생을 이걸 조금 더 좀 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칼침 맞불이 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어를 잘하고 배제학당에서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인물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호레스 알레닌이 뭐 정부 그분들이 그 영어 잡지하고 책을 자주 넣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영어를 거의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오브 인디펜던스 독립 정신이라는 그런 책을 영어로 감옥에 있었으면 썼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학자가 그걸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민주화 정치 그 블루프린트가 설계가 그때 거기 이승만의 아이디어도 그대로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5년에 포츠머스 때문에 왔다가 안 돌아가고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1910년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여기가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저 무슨 박사예요? 5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박사 논문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라고 지금도 논문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존.com 열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명예 박사가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1910년에 지금도 박사학위라는 게 쉽게 받는 게 아닌데 사실은 명예박사인데 생각해보세요. 1910년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게 되면 그 명성이 대단하거든 그게. 그러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집에 돌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에 이경선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업이 뭔가 항상 족보 있는데 족보 그냥 그러면서 이승만이 너는 지금 16대 손으로서 말이야 왕이 되려면 안 됐으니까 너 행동을 잘하라고 말이야. 어? 그래서 이승만이 그냥 그걸 싫어했어요. 족보 입고 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근데 민탕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원래 그 18살 결혼식이었거든요. 그 부인은 시아버지 모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네 그리고 자기가 인기는 YMCA 호텔 있잖아요. 종로에 거기 호텔에 있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안 그래도 집에 가서 당신 그 현모 양치도 보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때 현명은 제가 그 생활인교회에서 하숙을 했거든요. 근데 하숙방에 가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저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부인 보고. 그리고 이 근대식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 잠깐 친구들이 초청해서 봤다가 그러고는 일본 전국 다니면서 이제 렉처를 하고 하다가 감리교회 총회가 미네소타 열적에 그때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해방될 때까지 이제 안 들어오고 쭉 해외에 이제 있으면서 1940년 8월에 Japan Inside Out이라는 영어책을 썼습니다. 그 영어책에 요지는 몽고원이 미국이 일본을 조심해라.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을 칠 테니 이거 워닝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41년 진주만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책이 막 팔렸어요. 이게 동양에 이런 사람이 이런 예언자가 있었구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도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해가지고 이승만이 몽골이 김구 뭐 다른 걸 안창을 해볼 적에 당신들은 전부 말이야 고집센 영감이다 말이야. 이게 세상을 알고 독립을 해야지 자꾸 의지로만 하지 말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외교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교를 통한 독립을 쟁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미위원부도 세우고 그래서 그걸 했던 것이 이제 이승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력으로다가 독립을 했다는 게 미국에서 제일 거의 중심 인물은 박용만이었었습니다. 박용만이 이제 네브라스카에 이제 소년병 학교 세우시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박용만이 하고 이승만이 의형제예요. 그러니까 박용만이도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서로 형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의 아들이 9살 때 박용만이가 오면서 미국에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한테 데려와서 공부 좀 시키라고. 그래서 이승만이 첫 번 부인한테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자 몇 달 안 돼가지고 국토병을 해가지고 자꾸 설사하고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걔 무덤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도 나도 내 아들을 위해서 헐려고 했는데 이거 왜 죽고 하니 말이야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비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독립으로 살아가는 박용만이하고 이승만이의 길이 서로 갈리게 됐습니다. 박용만이는 무력을 통한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었었고 이승만이는 그거는 헛수고다. 그리고 괜히 젊은 사람들의 휘상만 시킨다. 역시 외교를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실력 양손노를 갖다가 주장했잖아요. 그 안창호 선생의 뿌리는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은 친목회 1903년 그것이 이제 대동보호회로 또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뿌리로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회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옆으로 뿌리로서 이제 흥사단이 나오고. 그래 이제 안창호 선생의 주장은 우리가 내적인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특히 도덕적인 회복,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신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 툭하면 그냥 남이 하는 거 싫어가지고 내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모이는 척하다는 분열만 하고 말이야.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우리 대한민국 이 족속들은 이게 내부부터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말이야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개존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간 개존론을 갖다가 이론을 해준 게 이광수가 해줬어요. 그래서 이론이 맞았는데 나중에 이광수는 전향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향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흥사나 외 도사나 안정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오케이 5분 땡큐.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이론을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이 폭력, 무력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는 결국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뭐였었습니까? 큰 타워끼리 협상하고 거기에 역할을 하다가 우리 독립을 이뤘거든. 그러니까 이승만의 외교론이 과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grudgingly we have to concede to 승만 Ree's idea. 그 외교를 통한 독립이 결국 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한 3, 4번 나갔을 텐데 저 혼자 그냥 얘기 독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은 참석하시고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코멘트 있으시면은 예. 아까 이승만 박사의 논문, 박사 논문. 미국이 영향을 주는 중립론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윌슨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4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였지 않습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3.1운동을 계기하는데 중요한 정신적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윌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정치학 박사로서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의외도 없습니다. 조지 맥가버니 PhD 또 이승만이의 박사학위 나서 중요한 그분의 신조 중에 하나가 벌써 볼셰빅 혁명이 있기 전에 말이죠. 미국. 그때도 이 사람이 반공이 왕족 말씀하시죠. 손 박사님. 제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좀 됐습니다. 세 가지 독립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인환 전 의원은 무력 독립론에 의한 독립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력 양성론이나 외교만 그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는 만 도우면 되는 거로 생각했고 한국의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하여튼 외교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았다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실패했다. 네. 또 다른 건 없어요? 이건 사실 제가 우리 역사사님에서도 ongoing controversi입니다. ongoing 여기에 대해서 final answer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고두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좀 배우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베이스 티처라고요. 조각보로 한국의 일을 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6일